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변화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는데 그 은행이 어려움에 처해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정부가 만든 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여러분의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대신 보장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분의 예금액도 늘어났으니까 보호 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보다 보호 한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 끝에 올해 9월부터 보호 한도를 2배인 1억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맡긴 돈이 보호되는 걸까요? 일반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역은행, 저축은행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도 마찬가지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예금이 보호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외화로 된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주식이나 펀드처럼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보호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요. 1억 원 보호라는 것은 한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통장이 3개 있고 각각에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이 있다면 이 9천만 원 전체가 모두 보호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1억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은행에 돈을 나눠 맡기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은행에 1억 원, 신한은행에 1억 원을 맡겼다면 총 2억 원이 모두 보호되는 거죠.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럼 이번 변화로 어떤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까요? 바로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여러 은행에 나눠서 맡겨야 했어요. 1억 원이 있으면 최소 2개 은행에 나눠 맡겨야 했던 거죠. 이제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편안하게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통장 관리도 훨씬 간편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박 어르신이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가정해보죠. 예전에는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맡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은행에 8천만 원을 모두 맡겨도 전액이 보호됩니다. 훨씬 편리해진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보호 한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어디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예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돈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당장 써야 할 돈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저축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2-3% 정도인데 저축은행은 4-5%까지 주는 곳도 있어요. 1억 원까지 보호되니까 저축은행을 고려해 볼 만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의미이거든요. 저축은행을 이용하실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간혹 보호 대상이 아닌 곳도 있거든요. 둘째, 그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중도해지 조건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현재 여러 은행에 나눠 놓은 예금을 정리해 보세요.
관리가 복잡하다면 어느 정도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는 2-3곳 정도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예금이 있으시다면 안전성이 높은 시중은행 두 곳에 각각 1억 원씩 나눠 맡기시는 게 좋아요. 또는 시중은행에 1억 5천만 원,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기를 조심하시라는 점입니다. 요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갔다는 소식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고수익 상품이라면서 접근하는데 이런 건 대부분 사기예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 예금에만 적용되는 거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혹시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정부 보장 고수익 상품을 권한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는 그런 식으로 개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시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문의해보세요. 보험 상품도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가 부실해져도 대부분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퇴직연금 중에서 예금으로 운용하는 부분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퇴직연금을 주식이나 펀드로 운용하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상품 설명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둘째, 너무 높은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은 의심해 보세요. 시중 금리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뭔가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셋째, 정기적으로 본인의 예금 현황을 점검해 보세요. 각 은행별로 얼마나 있는지,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도만 믿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신중하게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금융사기도 교묘해지고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시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상의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하고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